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대낮에도 보니까 뭐 5도, 마이너스 5도, 영하 5도인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상당히 춥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추워도 일신 후일신은 해야죠. 근데 걸으면서 또 안타까운 사연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서울대 물리대 나오고 뭐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2달 전에 뭐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건강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뭐 돈, 재물, 돈, 뭐 권력, 명예 이런 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학교 나오면 어떻고 중학교 나오면 어떻고 고등학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센 겁니다. 아셨어요?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걸으면서 또 무언 궁시렁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왜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근질근질 가려운 데가 많을까? 오늘 그 이야기.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요 등글게 효자손 요거 필수품입니다. 필수. 여러분들도 이거 필수품. 이게 나 이거 조금 이제 올 여름부터는 이거 가방에다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어디 여행 갈 때도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필수품이에요. 아시겠어요? 등글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등을 자꾸만 긁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도 하나씩 둘씩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 근질근질한 것은 소양증이라고 해요. 피부가 뭐 건조해도 그렇고 어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근질근질해지느냐 그 문제를 하나씩 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당뇨병인 경우에 당뇨병이 발생을 하면 우리 몸속에 당뇨 수치가 혈액 내의 당 수치가 오르면 신경이 손상돼서 제 기능을 못해서 아주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으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증이 심해지면서 이 근질근질해진다. 그럼 그건 어김없이 당뇨병입니다. 다갈, 다뇨, 다식. 그리고 이 당뇨병은 신장과 췌장이 주관해요. 그래서 신장 기능과 췌장 기능을 점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뽀대를 한번 내보고 이것도 또 병입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이거는 호르몬의 불균형이죠. 호르몬의 이상. 피부의 혈류량이 증가돼서 피부 표면 온도가 상승돼요. 그래서 기능 항진증이 되면 이게 빨리 돕니다. 피가 빨리 돌아요. 그래서 피부가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증이 생겨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당뇨병은 갈증이 심한 거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렇게 여기 맥박동, 여길 맥박동을 줘보면 보통 사람들은 60에서 72회 정도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80회가 넘어지면서 맥박동이 빨라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긴다. 그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서서히 살이 좀 마르죠. 이런 거. 이거는 호르몬은 신장이 관여하고 이 갑상선은 간이 관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맥박이 빨라지면서 피부가 극적해진다라고 하면 신장과 간을 점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동양의학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콩팥 기능이 약할 때 신장병이죠. 이거는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신장이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를 비롯한 몸 곳곳에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피부 노폐물이 누적돼요. 그래서 피부가 쉽게 자극을 받아서 극적해져요. 요 노폐물이 누적되는 거, 요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요거 나이가 먹으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등이 극적해요. 왜냐하면 등은 양이에요. 앞 배는 음이고 등은 양이야. 그래서 양기가 부족해지면 등가죽이 가려워져요. 아시겠습니까? 음기가 부족하면 배가 가렵고, 그래서 그게
차이입니다. 대체적으로 나이 먹으면 등 가죽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이 효자손 손이 안 가니까 이걸로 다 극적극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요 이제 콩팥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가려움증, 소양증, 요거는 몸이 가려우면서 무기력하고 다리가 부으면 요건 신장이에요. 요건 신장 기능이 약해서 오는 가려움증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빈혈이야. 빈혈, 피가 부족해서 체내 철분 부족 시에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철분은 우리 몸의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신경의 구성 성분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족해지면 이걸 더 누워주시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쉽게 자극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가려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피부가 창백하고 여기 손목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녹색 핏줄이 보이면 그거는 빈혈이 원인이 된 소양증, 가려움증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요 빈혈 원인도 콩팥이 관여되어 있어요. 보면 전부 다 콩팥이 지금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혈액암이에요. 이건 이거 아주 드물게 나타나지만 혈액에는 히스타민 등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혈액암의 일종인 호지킨 림프종, 아시겠어요? 호지킨 병이라고 그래요. 이 호지킨 림프종, 이 병이 발생하면, 혈액암이 발생하면 혈액세포가 증가돼요. 이때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지킨 병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보면 춥고 떨립니다. 그래서 발한, 체중 감소, 암이기 때문에 체중이 점점 감소돼요. 체중 감소, 그 다음에 피부 소양감, 이건 극적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혈액암인 경우는 콩팥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증상에 전부가 다 콩팥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병명은 당뇨병, 갑상선 기능항진증, 콩팥병, 빈혈, 혈액암으로 이렇게 이름은 서양의학적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극적하지만 여기에 관여되는 공통적인 건 전부 다 신장에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이 피부 가려운 것은 오행상 금이라고 해서 폐대장 기능이 약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폐 기능이 약하면 산소량이 부족해져요. 그 다음에 대장 기능이 약하면 이 똥 같은 나쁜 노폐물을 빨리 배출해야 돼. 그걸 배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똥가스, 인돌스카톨, 암모니아 같은 이런 똥가스가 다시 유입이 돼. 그래서 산소량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중으로 산소량이 부족해져요. 그럼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럼 다양한 암도 발생하지만 극적거리는 이런 소양증도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피부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이 코호흡을 또는 피부 호흡을 통해서 이 노폐물 배출을 하기가 어려워서 체내 노폐물이 자꾸 누적돼요. 그러면 콩팥 기능도 역시 떨어지고 간 기능도 역시 떨어집니다. 왜? 콩팥이나 간이 나쁜 노폐물들을 분해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 배출하는 건 간이 관여해요. 그런데 이 소양증이라고 잠깐만 얘기 나오는데 이거 한자로 보면 긁을소자 가려울 양자예요. 그냥 가려워서 손톱으로 긁는 병을 소양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전신이 가려운 경우도 있고 국소적으로 가려운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국소적으로 가려운 경우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인 경우는 국소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그 폐대장, 신장방광,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우리 몸속이 차가워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가려움증은 전신 소양증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장기 오장 동양의학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관련 장부를 정리하면 폐 기능,
그다음 폐대장, 신장방광, 간장 담낭 기능이 약하면 이런 소양증이 생기게 된다. 전체적인 원인은 동양의학적으로 양 기운이 떨어진 무형의 이러한 소양증이 발생하는 것은 폐 산소량이 부족했을 때 산소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이고 몸이 차가워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가렵다는 것은 긁으면 거기에 열이 나요. 아시겠어요? 열이 나니까 가려움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 즉 몸이 차갑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적인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은 유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음으로 분류되는 유형적인 노폐물로 인한 가려움증, 요거는 신장과 간이에요. 유형적인 노폐물을 분해 배출하는 일을 신장과 간이 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양기운이 떨어진 피부 호흡을 못하거나 기운이 떨어진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서 체내 노폐물이 누적돼서 가려움증이 생기나, 어쨌든 몸이 차가워서 소양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간 기능이 약할 때 소양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폐대장, 신장방광, 간장 담당 기능이 약할 때 이 6개 장기가 서로 조화 균형이 깨졌을 때, 조화롭지 못할 때 이런 소양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등글게 요건 필수품이라 했어요. 나이 먹으면서. 요거는 나이 들면서 서서히 이 신장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또 근육량이 줄면서 우리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기저기 극적돼야 되는 그런 양기가 부족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폐대장, 신장방광, 간장 담낭 기능이 좋으면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극적거린다. 그래, 이렇게 폐대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장방광 기능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쓴맛과 단맛이에요. 그래서 쓴맛과 단맛을 줄이고 매운맛과 짠맛을 먹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 그게 카레밥, 예를 들어서 생무, 김장김치 이런 걸 먹으면 저녁에 생무 같은 걸 먹으면 이 해독제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과일 먹는 것보다 이런 생무를 먹어서 폐대장 기능을 보강하면 저녁에 저체온증이 오면서 누적되는 이러한 노폐물들, 또 몸이 차가워지는 것들을 분해 배출하는 기능이 향상돼서 가려움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엄지와 검지, 바른 엄지와 사지, 오지를 자극해주고 그러면 기능이 좋아집니다. 또 엄지에는 간도 달라붙어 있고 사지는 담낭이 있고 오지는 이 방광이 달라붙어 있고, 그러니까 발바닥은 신장이 달라붙어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빨래판을 밟으면서 이렇게 박수치는, 또 이렇게 비비면서 빨래판을 밟으면 이런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다.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카레밥 먹고 그다음에 김장김치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정 가려우면 무즙에 와사비를 살짝 혼합해서 바르면 통증도 개선되고 또 가려움증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원인이 생기면 오장육부의 기능, 서로 조화와 균형이 깨진 것부터 찾아보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런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깨트렸는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가려움증, 소양증을 개선시키고자 오늘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혈액순환 개선, 혈액순환을 잘 되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적인 것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개선시키고 편안하게 긁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극적거리는 소양증에 관한, 가려움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나이 들면서 소양증, 이거 놀러 가는데 보면 이런 거 다 그 관광지가 뭐 있잖아요. 이거 미안할 필요 없고 뭘 쑥쑥 필요 없어. 그냥 가서 하나 사서 그냥
필수품이야. 앞으로는 가방에 그냥 갖고 다니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신년새에 근질근질 전신 가려움을 유발하는 서양의학적 이 원인과 이런 질병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시원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